테슬라가 시장의 예상을 깨고 3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상하이에 완성된 기가팩토리 3를 통해 생산량을 늘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3분기) 매출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테슬라가 기록했습니다. 구조조정과 긴축 병행의 효과를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분기 매출은 7조 3,700억으로 시장의 예상과 거의 근접한, 근데 중요한 거는 작년 대비 54% 실적이 이익이 급락을 했지만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는 게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올해 1분기에는 약 8,200억, 2분기에는 4,8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면서 우려를 많이 샀던 테슬라였습니다. 3분기에는 이제 운영 비용, 정리해고 많이 했죠?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하면서 구조조정 많이 하고 임원들도 대거 테슬라를 떠나고 그러면서 테슬라에 대한 잡음이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 흑자 전환에 성공하였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상하이에 올 1월인가요? 만든 기가팩토리입니다. 테슬라는 이제 생산 공장을 기가팩토리라고 부르는데 전 이거 보고 깜짝 놀란 게 자동차 크기 보세요. 자동차가 요만한데 엄청나게 큽니다. 정말 테슬라 그리고 뭐 대륙의 위험을 나타내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 모델 3 생산량이 이 3분기에 8만 대 가까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전년 대비 50% 급등한 이런 수치거든요. 그래서 예정보다 빨리 진행됨에 따라서 생산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럼 테슬라의 미국 판매를 한번 보겠습니다. 8월에 그 차량 판매 순위입니다. 미국 보시면은 모델 3가 1위, 나머지는 어디죠? 나머지는 도요타, 혼다, 도요타. 다 일본 회사들이 차지했고, 매출 부분에서도 역시나 테슬라가 모델 3가 나오고 나서 이 보급형 모델이기 때문에 정말 반응도 좋고 판매 대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재밌는 게 현대도 있네요. 현대도 있어가지고 보니까 엘란트라? 혹시 내가 아는 엘란트라인가 해서 봤더니 그건 아니고 예, 이 차를 지금 미국에서 엘란트라라고 하고 현대가 팔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유럽에서는 어떤가? 테슬라가 보시면은 테슬라가 드디어 이제 전년 동기 대비 257% 상승하면서 거의 2만 대를 팔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브랜드로는 그렇고 뭐 그 모델로 보시면은 이제 모델 3가 17,500대, 예, 대부분 모델 3 판 걸로 알 수 있고, 게다가 이게 지금 유럽에서 9월에 나온 그런 통계 자료인데 처음 진입했어요. 굉장히 놀랍습니다. 또 재밌는 사실은 역시 1위가 어디냐가 궁금한데 폭스바겐은 뭐 이제 세계 자동차 판매 1위 업체죠. 보시면은 거의 12만 대 가까이 9월에. 그 중에서도 역시 골프야 뭐 아주 유명한 스테디셀러잖아요. 지금 제가 왜 폭스바겐과 골프를 이렇게 지정했는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전기차 중에서 어떻게 판매되고 있냐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전기차가 세 종류가 있죠. 이제 하이브리드가 있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있고 배터리 전기차가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어디죠? 배터리 전기차죠. 모델 3가 17,400대에 넘어서면서 2위랑 압도적인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모델 3는 유럽에서 되게 화려하게 데뷔하면서 배터리 전기차 부분에서는 지금 압도적인 1위가 되었다는 거.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유럽은 그 세계 3대 경제권 중에 하나잖아요. 북미, 유럽, 그리고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럼 국내에서는 어떨까요? 테슬라의 올 상반기 자동차 판매량이 전년 대비 99%, 거의 100%네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있는 모델들이 테슬라 S, X, 그리고 지금 모델 3 사전 예약 받고 있죠. 그래서 이런 테슬라의 모델이 나올수록 국내에서도 테슬라의 인기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델 Y가 내년 여름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얘가 모델 Y예요. 자, 그럼 이번에 테슬라 실적을 한번 볼게요. 테슬라는 재밌는 게 매출이 엄청나게 이렇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2015년만 해도 4빌리언, 한화로 치면 한 4.7조 원 정도 되겠네요. 그런데 3년 후에는 20조 원을 훌쩍 넘어가죠. 거의 한 25조 가까이 매출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이제 중요한 거는 테슬라는 항상 적자였어요. 재밌는 거는 적자 폭이 그래도 너무 많이 벌어지지 않고 매출 오르는 거에 비하면 적자 폭도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쿼터를 보셔야 돼요. 작년 3분기에 아마도 제 기억에는 테슬라가 처음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4분기에도 흑자 전환했는데 올해 1분기, 2분기가 굉장히 실망스러웠죠. 생산이 받쳐주지 못하면서 테슬라는 그 구매 대기자가 굉장히 많은 상황임에도 자동차를 제때 인도를 못 해주니까 사람들이 계약을 취소하고 이러면서 사실 매출에도 타격이 있었고 이익에도 타격이 있었고 그래서 이
두 번의 최근 실적들이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테슬라 주가가 엄청나게 하락을 합니다. 상하이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거. 올해 보시면은 이게 한 4.5빌리언 잡고 한 6.5빌리언 하면은 12빌리언에 18.5빌리언, 18빌리언 정도 매출이 났다 보면은 작년보다도 매출은 늘어나겠어요. 4분기에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지만 작년 이상의 매출이 나올 게 지금으로서는 유력합니다. 자, 많은 분들이 테슬라에 대해서 모르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테슬라가 미국 주식시장에서는 공매도에 완전히 표적이었습니다. 제가 이 뽑은 자료가 2019년 8월 초는 아니고 8월 중순 정도였어요. 근데 올해 공매도를 해서 가장 큰 수익을 올린 종목이 바로 테슬라였습니다. 이때 이게 이제 3조가 더 되는 금액이죠. 공매도를 해서 테슬라 공매도를 해서 이익을 얻은 게 3조가 넘어서 머스크 같은 경우에도 계속 그 공매도에 대해서 컴플레인을 했습니다. 회사의 정상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굉장히 나쁜 세력들, 이런 표현을 했었거든요. 또 주가가 또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공매도 세력이 최근에 이 장부가치상 1조 이상 손해보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자, 이번에 테슬라 주가 차트를 한번 볼게요. 굉장히 재밌는 게 이제 여기에 2019년이거든요. 대부분의 미국 주식 종목들이 작년에 크리스마스 악몽 소리가 나오면서 여기 연말에 그리고 연초까지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반등을 시작합니다. 대부분 이런 식으로 해서 최근엔 주가들이 많이 올라왔죠. 그런데 테슬라는 정반대로 작년 연말경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크게 하락을 해요. 그래서 주가가 180불까지 갔었죠. 예. 이렇게까지 무너졌다가 바로 반등을 만들어서 주가가 횡보하다 최근에 바닥이 조금씩 올라가다가 어제 바로 실적 소식이 전해지면서 흑자 전환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제 약 한 18% 주가가 상승했거든요. 이런 모습입니다. 테슬라는 주가가 엄청나게 변동성이 심한 종목이에요. 베타가 시장의 평균보다도 훨씬 큽니다. 그래서 테슬라 투자를 하실 때는 항상 조금 보수적으로 크게 눌릴 때 조금씩 사모으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실적 나오니까 거래량이 어제 갑자기 평소보다 몇 배 이렇게 터진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테슬라의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미중 무역 전쟁이 무시할 수 없는 큰 요인이죠. 첫 번째, 중국 정부가 제재를 할 수 있어요. 예. 아니 뭐 테슬라의 공장도 세워지고 중국 사람들 뭐 취업도 많이 됐을 텐데 이런 일이 벌어지냐? 예, 이런 일이 벌어지던 곳이 중국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드 그 피해 당할 때 생각해 보면 이런 일이 벌어졌었는데 그래도 이제 이번에 상대가 미국이니까 이 방법이 뭐 그렇게 가능성이 없다고는 못하겠지만 뭐 또 우리처럼 매우 높다고도 못하겠네요. 그리고 중국 내 브랜드 이미지 하락, 이 미중 무역 전쟁 하면서 미국의 상품들이 확실히 매출이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중국 사람들이 미국에 대한 이런 반미 감정들이 아무래도 좀 생겨나면서 미국 상품의 그런 수출이 감소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큰 문제죠. 지금 중국이 15개월 연속 자동차 판매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게 조금 악재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전 이게 제일 크다고 봐요. 글로벌 제조사들의 반격. 폭스바겐의 ID 패밀리 시리즈. 이제 폭스바겐이 본격적으로 전기차를 생산한다고 하는데 이게 큰 위협이 될 수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연방정부의 보조금 축소가 있습니다. 테슬라가 이제 얼마 전까지 누적 판매가 20만 대를 초과했어요. 누적 판매 20만 대 초과하면은 이제 보조금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올 초내에는 작년 대비 대당 보조금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3,750불로 줄었어요. 근데 올 7월부터는 1,750불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부터는 보조금이 철폐가 돼요. 그래서 이제 미국 정부에서 전기차를 얼마나 많이 팔아가냐에 따라서 목표인 20만 대를 초과하면은 이제 순차적으로 보조금을 줄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는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보지 않는 게 1,750불이라고 해도 우리 돈으로 치면 한 2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인데 테슬라 모델 3는 가격도 워낙에 좀 저렴하게 나왔고 미국의 지금 소비도 괜찮고 보조금이 좀 줄어들어도 지금 모델 3가 굉장히 잘 팔리고 있잖아요. 미국에서도 7월 이후에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기서 뭐 보조금이 없어진다고 해도 그렇게까지 뭐 손해를 볼 것 같진 않아요. 테슬라는 사실 그거보다는 생산을 늘려서 더 많이 팔아야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생산을 늘리는 게 훨씬 더 매출과 이익에는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폭스바겐의 위협입니다. 폭스바겐이 이제 ID 시리즈라고 해서 이게 다 전기차예요. 전기차 이 차량 4종류의 차량을 이제 런칭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ID3
얘가 ID3죠. 딱 보면 뭐 떠오르는 차 있죠. 골프죠. 아까 유럽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가 골프였어요. ID3가 나오는데 ID3 같은 경우는 2020년 하반기 출시 예정입니다. 지금 가격은 현재로 한 4천만원 정도 예상되어 있고요. 주행거리가 전기차임에도 불구하고 550km예요. 게다가 그 기존의 글로벌 제조사인 폭스바겐이 만들어서 뭐 테슬라처럼 헤드레스트라고 하죠. 그 목 받침이 빠져서 온다거나 뭐 비가 샌다거나 이런 일은 아무래도 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폭스바겐이 좀 더 공격적으로 그 전기차 모델 라인업을 출시한다는 게 ID4. ID4는 얘예요. 그러니까 얘가 예를 들어서 뭐 골프라면 얘는 딱 뭐 생각나는 게 있죠. 얘는 티구안. SUV라고 합니다. 티구안급의 이게 이제 전기차로 나온다고 하네요. 그래서 쿠페 버전의 모델까지도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폭스바겐이 지금 도요타랑 엎치락뒤치락 하지만 2018년 기준 전 세계에서 자동차로 판매한 금액이 가장 많은 회사였어요. 매출 1위 회사인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엄청난 대량의 그 생산 설비 라인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로 전환하는 순간 굉장히 많은 차량을 판매할 수가 있는 거죠. 거기다가 이미 스테디셀러인 골프 그리고 티구안 이런 유형의 차량, 그러니까 디자인에서도 굉장히 유럽에 있는 사람들 혹은 뭐 중국이라든지 이런 곳에 사람들에게 친숙함을 줄 수 있는 거죠. 이런 게 전기차 모델로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테슬라처럼 혁신적인 맛은 좀 떨어지더라도 디자인에서도 그렇고 기능에서도 조금 더 안정적이라는 거, 이런 거를 좀 소비자들한테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론 내보겠습니다. 테슬라는 판매가 문제가 아니에요. 언제나 생산이 문제인 회사였습니다. 테슬라는 산다는 사람은 줄 서 있어요. 문제는 회사가 차를 언제까지 인도에 줄게 하고 인도를 못 해주는 게 문제였던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나면 참 부러운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중국에도 기가팩토리 3가 돌아가고 있고 유럽에도 이제 막 모델 3가 데뷔했지만 반응이 굉장히 선풍적입니다. 그래서 2년 내에 유럽에도 기가팩토리 공장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기사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유럽에서 생산이 잘 된다면 유럽에도 테슬라가 공장을 갖추면서 설비 시설을 늘린다면 생산에는 더욱더 탄력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속적인 판매 증가 좋습니다. 흑자 유지. 이제 제발 흑자 좀 꾸준히 내자. 작년에 테슬라가 처음으로 흑자 전환하고 나서 주가가 많이 올랐었는데 올해 그렇게 작년 말부터 폭락한 이유가 공매도도 있었지만 이제 흑자에 대한 시장의 기대 심리를 테슬라가 좀 저버린 이유가 사실은 컸습니다. 앨런 머스크의 경우에도 작년엔 정말 회사 망하는 줄 알았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작년이 가장 힘든 한 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동성이 큰 종목. 이 종목은 주가가 굉장히 이렇게 뭐 날뛰고 있죠. 이렇기 때문에 뭐 더 오르겠지 하고 이런 자리에서 사는 거는 좀 저는 위험하다고 봐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생산을 꾸준히 하냐, 흑자가 이제 유지되냐 이걸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주가가 좀 낮아질 때 이런 라인을 사신다든지. 그래서 얘는 생산과 흑자 유지만 꾸준히 되고 차만 더 계속 뽑아낸다면 폭스바겐이 나오더라도 이미 테슬라에 대한 열혈 팬층이 있고요. 그리고 테슬라의 그런 브랜드에 대한 사람들의 선호도도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생산만 잘하자. 이게 테슬라에게는 가장 중요한 저는 덕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투자는 리스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분할 매수로 천천히 접근하신다면 이 두 가지 조건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테슬라는 지금보다도 미래가 더 밝은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를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